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딥페이크 인터페이스 테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박재호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페이크란 무엇일까요? 딥페이크랑 이제 딥러닝하고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얼굴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말하는데요. 일단 겐, VA 등을 사용하여서 이제 거짓 이미지 혹은 영상을 생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딥페이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겐이란 무엇일까요? 겐이랑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유립스 2014년도에 발표되었으며 현재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겐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너레이터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터란 무엇일까요?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 노이즈 벡터를 입력으로 넣어줘서 딥러닝 모델로 하여금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제 랜덤 노이즈 벡터 16 by 1 by 1을 이제 입력으로 넣어줘서 1 by 4 by 4의 이미지로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너레이터와 같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학습하게 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란 무엇일까요?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이미지가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미지를 이제 딥러닝 모델에 넣어 주어서 이게 진짜냐 가짜를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제 맨 첫 줄에 이제 로스 펑션이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여기서 D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미네이터, G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터를 의미합니다. X 같은 경우는 이미지, Z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 벡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이제 진짜 이미지와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구분하여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좀 더 잘 두 개를 분류하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고 그와 반대로 제너레이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 더 잘 영상이나 혹은 이미지를 만들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이제 개념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이제 보시는 P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즉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PG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 목표는 이제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 이제 생성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제너레이터는 이제 임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막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초록색이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생성된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제 검은색 점선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제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 파란색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얼만큼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를 이제 나타낼 확률입니다. 이제 상단으로 갈수록 이제 진짜 이미지 확률이 높은 것이고 하단으로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생성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생성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또한 이제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된다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그 리얼 디스트리뷰션 쪽은 좀 더 이제 위쪽으로 나타나게 되고 균일하게 아래쪽 같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생성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는 생성된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제너레이터의 이제 학습 단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렇게 학습된 상태에서 이제 제너레이터를 업데이트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성되는 이미지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조금 더 이제 그 리얼 데이터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리얼 디스트리뷰션과 제너레이티드 디스트리뷰션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겐이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겐의 패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겐은 이제 저희가 빨간색 표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곧 설명할 논문들에 대해서 해놨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의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이제 아키텍처 쪽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지고 아키텍처의 관점에서 겐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엔 걔네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입니다. 걔네 어떻게 이제 평가되냐는 이제 조금 기존의 클래시파이어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어큐러시로 이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French Inception Distance라는 FID 스코어를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실제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이제 구하여 이제 두 개가 얼만큼 유사한지를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딥러닝 모델을 통해 액티베이션 맵을 구하여 이제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사이 디스퍼런스를 구하여 이제 그 두 사이 분포를 그 was setting to distance를 이용하여 FID를 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제인 Entire Face Synthesi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Entire Face Synthesis란 무엇일까요? Entire Face Synthesi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얼굴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겐에서 당연히 하는 것처럼 레이턴트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맨 처음으로 이제 설명드린 논문은 이제 DC겐입니다. DC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크레어 16년도에 이제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기존까지 이 DC겐 이전에는 이제 겐들이 보통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하여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지에 특화되어 있는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겐에 적용하여 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 생성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이제 기존까지 CNN을 이용한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fully connected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서 굳이 사용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반면에 DC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CNN을 적용하였을 때 더 높은 성능도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CNN을 사용한 겐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논문입니다. 이제 CNN을 이용해서 이제 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푸닝 레이어를 대신하여 스트레이트 컨버루션 레이어를 사용하여 가지고 이제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추가하여 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모두 제거하여 가지고 이제 그레디언트 값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레이어가 깊어져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하여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피지겐입니다. 피지겐 같은 경우는 아이크레어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제 기존의 DC겐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의 생성이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하였고, 학습 과정에서 이제 오버피팅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을 이제 해결한 것이 이제 PG겐입니다. 해결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4x4 이미지, 즉 매우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이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8x8 레이어를 추가로 한 다음 이제 전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차 해상도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4x4, 8x8, 16x16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스택을 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세미나의 이제 핵심이 되는 스타일 베이스드 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일 베이스드 겐, 스타일겐 1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11PR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스타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 전이 기법을 통한 겐을 스타일 기법을 적용한 겐을 이제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높은 수준의 이미지 속성과 생성된 이미지의 확률적 변화를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겐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 새로운 지표 두 가지를 제안하였고, 이렇게 생성된 스타일겐을 이용한 새로운 데이터 셋인 FFHQ를 이제 공개하였습니다. 스타일겐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PG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시게 되는 것 같이 PG겐에서는 바로 레이턴트 벡터 Z를 이제 PG겐의 입력으로 주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였던 반면에 이제 스타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매핑 네트워크 F, 여기 보시는 이 매핑 네트워크에 넣어 주어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Z에서 중간 레이턴트 스페이스인 W로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레이턴트 스페이스 W에서 생성된 스타일 벡터 Y를 이제 이렇게 아핀 변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이즈를 맞춰서 각 레이어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제 인풋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하지만 스타일겐에서 생성한 W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PG겐 같은 경우는 이제 픽생롬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를 대체하여 가지고 스타일겐에서는 ADA-IN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ADA-IN을 통해 가지고 퓨처 맵인 XI를 이제 개별 정과를 진행하였고, 거기다가 이제 생성된 이제 그 스타일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정규화를 이제 구성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스타일 크기 조절을 진행하였고 편향을 유도하여 이제 제너레이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이즈를 이제 추가를 주어가지고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들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테시스 네트워크는 4x4에서 1024x1024까지의 해상도를 이제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 하나를 이제 스타일 박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스타일 박스마다 총 2개씩의 이제 컨버전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서 총 1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네, 이제 스타일계는 스타일 믹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제 스타일의 효과의 로컬레이션을 위하여 이제 혼합 정규화를 사용하였으며 이제 학습하고 이제 생성 단계에서 이제 2개의 랜덤 레이턴트 코드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제 생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임의의 지점에서 레이턴트 코드를 전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4x4에서부터 8x8에 넣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각 그 스타일 박스에 들어가는 스타일 벡터의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4x4부터 8x8까지는 소스 B를 넣고 나머지는 A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중간 해상도는 16x16부터 32x32까지는 소스 B를 넣고 나머지는 소스 A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고해상도 64x64, 1024, 1024까지는 소스 B, 나머지는 소스 A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스타일 코드의 변화를 주는 이제 단계마다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낮은 해상도에서 이제 소스 B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배경은 거의 변하지 않고 얼굴형 및 큰 특징들이 이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중간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형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적게 변하지만 머리카락 및 피부색 등의 특징들이 이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해상도에서 변화를 주었을 때는 이제 그 머리카락, 피부색, 배경 등 이제 커다란 이제 그 특징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베리에이션입니다.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머리카락, 수염, 주근깨, 피부 모공 등 이제 이러한 특징들은 이제 확률적으로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를 추가하여 이러한 디테일을 좀 더 살려보자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된다면 노이즈를 넣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미지 인식에는 영향이 끼치지 않으나 이제 그 즉 상위 수준의 특징들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미세한 이런 디테일들이 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전체를 넣어준 사진입니다. B 같은 경우는 이미지의 노이즈를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노이즈를 넣지 않은 버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미지의 노이즈를 넣었을 경우가 더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C와 D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C 같은 경우 이제 고해상도 측에서 이제 노이즈를 넣어준 것이고, 잠시만요. 이게 C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해상도에서 노이즈를 넣어주었고 D는 저해상도에서 넣어주었습니다. 이제 고해상도에서 넣어줬을 경우 좀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이즈가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노이즈가 어느 부분에서 차이를 주었나 이거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해당 C 이미지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노이즈가 어느 부분에 영향되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머리카락이나 이제 옷 머플러 이런 미세한 디테일들에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스인테그먼트의 정량화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디스인테그먼트란 무엇인가 이제 보게 된다면 레이턴 스페이스가 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어서 각각 하나의 변동 요소를 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의 확률이 훈련 데이터의 확률 밀도와 일치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계는 중간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생성된 W는 이제 인테그먼트가 덜 되어 있다라고 여기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의 디스인테그먼트를 이제 정량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당 제너레이터의 성능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인테그먼트를 정량화를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제 perceptual path length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값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 보관이란 무엇이란 실험적으로 이제 구성된 데이터들로부터 주어진 데이터를 만족하는 근사함수를 구하고 이식을 통해 주어진 변수에 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 제너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 보관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보관을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선행 연구가 있어서 그 구형 보관법을 사용하였지만, 스타일겐에서는 이제 W 벡터가 정규화가 되지 않아서 선형 보관법을 이용하여서 이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또 다른 디스인탱거먼트 청량화를 위한 지표로서는 리니어 세퍼빌리티를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세퍼빌리티를 위해서 이제 그 제너럴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제 레이블을 지정한 다음에 이제 디스인탱거먼트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각 속성 그 이제 셋업에 의해서 각 속성마다 속성 40개를 참고하여서 각 속성마다 이제 20만 개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제 보조 선형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제 시레더가 높은 10만 개의 이미지만을 레이블을 지정하여 가지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를 이제 모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레이턴트 스페이스 벡터를 이제 SVM에 의해서 예측된 클래스와 사전 학습된 클래시파이어에 의해서 결정된 클래스를 이제 차이를 구하여 가지고 이게 얼만큼 이제 W 스페이스가 디스인테그먼트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네, 이제 평가를 보시게 된다면 이제 이제 그 PPL 기법과 세퍼레이빌리티 둘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기존의 이제 트랜지션 제너레이터, 즉 레이턴 스페이스 Z보다 이제 스타일 베이스 제너레이터 W가 훨씬 더 그 패스랭스 부분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평균값도 훨씬 반 이상 낮고, 이제 그 끝단에서 즉 그 이미지에서만 측정했을 때에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퍼레이티브 측면에서도 이제 레이턴 스페이스를 사용한 트래디셔널 제너레이터보다 스타일 베이스 제너레이터가 훨씬 더 좋은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핑 네트워크의 깊이인데요. 매핑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FID 또한 증가하고 세퍼빌리티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타일 베이스 겐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일겐 2 같은 경우는 이제 CVPR 2020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스타일겐 2의 이제 컨트리뷰션들을 간략하게 보게 되면 기존의 스타일겐 1에서 이제 문제점으로 나타났었던 물방울 모양의 아티팩트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너레이터를 수정하였고, 또한 이미지 품질의 개선을 위해 패스랜스 레귤레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스타일겐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PG겐의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구조의 캐패시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 레이어 피처 맵을 증가함으로써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의 이제 성능을 올렸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스타일겐 1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제 물방울 모양의 아티팩트들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64x64의 피처맵부터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아티팩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티팩트가 왜 나타나냐를 이제 분석해 보았을 때는 이제 각 피처맵의 평균과 분산이 이제 개별적으로 노멀라이즈가 되어 피처맵 사이의 잠재적인 정보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다인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뒤에 바로 오게 됨으로써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생성된 피처맵 사이에 이제 그 숨겨져 있는 잠재적인 정보를 파괴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세 가지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바이어스와 노이스 오퍼레이션을 이제 스타일 박스 밖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 것 같이 노이스와 바이어스와 노이스를 이제 밖으로 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놈과 모드에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민과 스탠다드 모두 사용하였지만 이제 스탠다드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컨스턴트 인풋에 적용하였던 바이어스, 노이스, 노멀리제이션을 이제 적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발견이 되어서 이제 이를 제거한 다음에 그냥 바로 넣어주는 컨스턴트 인풋을 바로 넣어주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그 피처맵의 예측 통계를 기반으로 이제 노멀리제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노멀리제이션을 위해서 이제 모듈레이션을 먼저 진행하고 디모듈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이제 모듈레이션 당시 컨볼루션 웨이트 스케일링을 진행하여 가지고 이제 새로운 웨이트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풋 액티베이션이 유닛 스탠다드를 가지는 IID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아웃풋 액티베이션의 스탠다드를 구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제 웨이트 노멀리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이 웨이트 2-와 같은 새로운 웨이트 값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레이션과 디모듈레이션 통해 새로운 웨이트 값을 구하게 돼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모드와 디모드를 통해 새로운 웨이브 값을 구해주게 되고 이를 바로 컨버레이션에 이제 넣어주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제 A다인 기능의 대체가 가능하여 이제 피처맵에 노멀리제이션 직접 진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피처맵에서 이제 정보가 유실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 기존의 스타일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방 아티팩트 모양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지만 이제 스타이겐 2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펜스트랜스 레귤레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이제 스페이스인 W의 스텝 사이즈는 이제 이미지 공간의 방향과 무관하게 최대한 동일한 크기를 가져야 이동을 할 때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코비안 이제 매트리스 이용하여 가지고 진행하는데요. 어느 W에서 대해서도 이제 자코비안 매트리스가 올소로걸 할 때 이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기법을 모두 계산을 하기 힘들어서 이제 자코비안 행렬의 명시적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이제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결과값을 보게 된다면 이제 패스트랜스 레귤레이션 적용한 스타일겐 2가 이제 PPL 측면에서 훨씬 더 스타일겐 1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지고 훨씬 더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겐 1의 이제 베이스 스트럭처로 사용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특징들이 이제 그 고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자기가 그 다음 최대한 선호하는 위치에 최대한 머물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될 때 다음에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최대 프리퀀시 디테일을 생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눈동자가 최대한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더 이상 이제 눈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한 번에 이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스 그로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지겐 아키텍처가 아닌 다른 세 가지 아키텍처를 제안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MSG겐, Input Output Skips, 그다음에 Residual Ness 이렇게 세 가지 제안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두 곳에 적용하여서 각자 어느 것이 더 성능이 좋았냐를 평가하여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터 측에서는 Input Output Skips, 그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Residual Ness를 사용하여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성된 결과를 보면 눈동자가 이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제 프로그레스 그로잉 프로블럼은 해결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아키텍처를 바꿨을 때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인풋 아웃 스킵스 같은 경우에는 TRGB 이제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들이 각자 합쳐져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 TRGB 레이어에서 그 해당 이미지가 얼마큼 픽셀 배율에 영향을 주었냐를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 그 데비에이션을 노멀라이즈 하여 가지고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을 해보았을 때 당연히 1024x1024 이미지가 가장 마지막에 고해상도로 이제 생성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이제 보시게 되는 것이 512x512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1024 해상도에 대한 픽셀 배율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캐패시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제 1024x1024의 피처 맵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피처 맵을 이제 2배로 증가를 시켰을 때 이제 해당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입니다. 이제 더 복잡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 옵티마이전 하는 동안 레이턴트 코드에 이제 램프트 다운 노이즈를 더하여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스타일겐 제너레이터의 스토캐스틱 노이즈 입력을 최적화하여 신호 간의 간섭을 이제 최소화했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스타일겐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넣어 주었을 때에도 이제 그대로 잘 생성해내지는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스타일겐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그대로 넣어줬을 경우는 거의 동일한 이미지가 다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일겐 2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레이트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똑같이 잘 만들어내는 반면에 이제 리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자동차가 없어졌다거나 이제 여기 나무들이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디테일이 바뀌었다거나 등 조금씩의 차이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진행해 보았을 때 이제 스타일겐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트 이미지나 리얼 이미지나 둘 다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스타일겐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이미지에서는 큰 이제 그 개선이 없었지만 제너레이트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낮은 NLP 그 PPL을 이제 달성하여 가지고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컨클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의 스타일겐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이제 스타일겐 2에서는 해결을 하였고, 또한 FRD, 리콜, 패스랭스 등에서의 성능 향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컨트리뷰션을 이제 달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베이스드 스타일겐보다 이제 더 좋은 FID, 그 다음에 패스랭스, 그 다음에 리콜 등을 달성하였고, 하지만 이제 프리시즌에서는 좋지 못 그 스타일겐 기존의 스타일겐이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지만 이는 차이가 미세하여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의 성능 향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성능 향상을 일궈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였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